네, 안녕하세요. 토목박사 후니TV입니다. 네, 그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어떻게 다 잘 건강 지내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더 그 기술적인 이제 내용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콘크리트 강도의 완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 동영상 내용은 그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이제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된 그 PPT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PPT 영상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 강도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 네미콘 타설하는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타설된 동시에 현장에서 옆에 이제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깨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연상되는 것들인데요.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보콘에서 이렇게 이제 철철철철을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공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때 이제 얻어지는 강도는 뭐냐? 네, 그 우리 동명사 그 제가 이제 공부하는 최근 콩쿠르 책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의하면 이제 아까 보였던 이렇게 이제 실험에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실험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진짜 이제 그 콘크리트 강도거든요. 그럼 그 콘크리트 강도가 이렇게 점으로 여러 개 쫙 찍혀요. 이제 뭐 예를 들어 30개 실험을 했다. 그럼 오른쪽에 15개, 왼쪽에 15개 이렇게 분포해서 이렇게 쭉 분포가 되는데 이때 이 분포가 우리는 대개 그 정규 분포를 이제 따른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쭉 따랐을 때 우리가 보통 그 목표치 하는 현장 배합 강도, 배합 강도는 FM 여기 이제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즉 콘크리트 강도의 종류에는 이제 크게 그 현장 배합 강도와 그다음 이제 설계 기준 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현장 배합 강도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하고 직접 시험에서 측정된 값. 그 다음에 설계 그 기준 강도는 설계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강도인데 이제 이런 실질적인 그 분포에서 FCK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FM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시험 강도를 한번 30 이상 시험을 했을 경우에 이제 정중앙에 찍히는 이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CK는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 그런 그 기준되는 그런 강도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계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콘크리트 강도의 이제 그 분포인데 우리는 어느 수준에서 강도를 이제 설계를 한다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 1%에 해당하는 누적 이제 면적이 전체 면적이 1% 정도 되는 이 부분에 그 상단에 해당하는 FCK 값을 설계 기준 강도로 보고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100개가 있으면 1% 정도는 어, 그 시험을 만약에 예를 들면 FCK를 30메가파스칼을 잡았다. 그러면 100개 실험하면 한 개만 30메가파스칼 FCK를 하회하고 나머지 99개는 그 FCK 값을 그 위에 있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 그 배합 강도는 FM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설계법에서는 FCK와 FM에 있는 이 차이점, 네, 이 차이점을 실질적인 설계에서 목표로 하는 최소 설계 여율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취약도 분포나 이런 거 할 때는 이 부분 FM을 실질적으로 이 구조물이 깨진다는 그런 무너진다는 그런 이제 기준점으로 삼거든요. 이 부분 알고 싶으면 그 제 앞선 영상
그 건물은 언제 실질적으로 무너지냐라는 그런 제목 영상이 있는데요. 네, 그 영상 보시면 또 관리학기들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CK 값은 설계 기준 강도, 즉 설계하는 강도, 그 다음에 FM은 현장에서 배합하는 강도, 그리고 이 갭 차이는 우리 설계법에서 여유분으로, 즉 여유마진으로 가져가는, 안전율로 가져가는 그런 설계의 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이 바꿔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설계할 때 보면 맨 처음에 설계 기준 강도를 정하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죠? 설계 기준 강도를 맨 처음에 FCK를 정해서 설계를 해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현장 배합 강도 식이 있는데 이제 이 식에 의해서 구해지거든요. 이 구체적인 식은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 이 콘크리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동영상 책인데 책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학부 때부터 이제 이 책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FCK를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2.33 되는 것만큼 쭉 떨어져서 FCR 값, 즉 FN 값이 나오게끔 실제 콘크리트 강도의 중앙값이 나오게끔 현장 배합 강도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계는 30MPa로 했지만, 예를 들면 FCK를 설계 30MPa로 설계를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깼을 때, 제 중앙값이 FN 값 이상이 나오게끔, 이제 이 계산에 의한 값이 나오게끔 하고, 그 갭 차이는 2.34S. S는 이제 표준 편차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게끔 이제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FM이 현장에서 딱 실험을 했는데 설계는 30MPa로 예를 들어 설계를 했어. 그런데 FM은 이제 어느 특정한 계산값이 나오는데 실제 깨봤는데 FM이 목표 설계, 그러니까 배합 강도를 미달할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해요. 실질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감리하시는 우리 형님들께서는 무조건 이제 그걸 깨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설계나 이제 이렇게 시공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거 조금 뭐 밑에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우기는데, 근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런다면 그게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구조물에 뭐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출동을 하거든요. 출동을 해서 원인 분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가요. 그러면 가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설계법에서 설계 철학에서 말하는 건 2.33배 S만큼의 갭을 가져가는 거를 설계의 기본 철학인데 이 FM이 예를 들어 FCK 쪽으로 오른쪽으로 붙었어요. 그러면 2.33배가 확보가 되나요? 네, 되지 않죠. 그러면 이 설계법은 설계법의 기본 철학을 지키지 못한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FCK가 30MPa로 했지만 실제 설계자의 여유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설계할 때 설계법 그대로 한다고 하면 30MPa이 콘크리트 강도라고 하면 그 설계에 의한 하중에 의한 콘크리트 응력이 30MPa에 딱 나와야지 FS 값, 즉 세이프티 팩터 오브 세이프티 안전율이 딱 1.0이 돼가지고 딱 맞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렇게 설계 안 하잖아요. 안전율이 한 1 이상은 분명히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FCK 자체에도 열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열분은 이제 뒤로 가고, 요 뒤로 가고, 그 다음에 FM이 조금 하회하더라도 이 갭이 똑같이 FCK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면 2.33S를 이제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설계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이제 설계 쪽에서나 이런 부분들을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감리 쪽에서
그 설계 기준 강도, 그 배합 강도가 계산치보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절대 승인을 안 해줄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공방을 하실 건데, 그래도 만약에 그게 승인 안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를 하고, 그다음 거기 그 논리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시는 또 시공하시고 또 품질 관리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세계 기준 배합 강도가 배합 강도가 그 딱 살짝 못 미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제 그거를 뭐 깨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니면 그 뭐 다른 데 또 코어 떠가지고 이거를 실험한다거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모자라더라도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설계자의 여유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여유분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설계법에서 요구하는 기본 철학적인 그런 여유분이 확보가 되는지, 네, 그런 부분이 확보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이 그 미국이나 또 이게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그 구조하시는 전문가 집단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요런 문제점을 이제 그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뭐냐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으로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이렇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감리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이제 그 기본 이론적인 베이스가 엄청 좀 빵빵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통하는데, 근데 그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통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게 현실적인 뭐 관행적인 관점에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단순한 콘크리트 강도 하나더라도 이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런 그 정도의 여유 마진을 가지고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좀 더 그 높은 수준의 그런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쉽다면 쉬운 내용, 그 다음 또 이렇게 좀 어렵다 어려운 내용을 한번 다뤄봤는데, 어, 그래서 이제 제목은 제가 이제 그 콘크리트 강도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가 아무리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배합 강도에서 즉 시공에서 이런 배합 강도가 나오게끔 그렇게 시공을 해줘야지 설계와 시공이 2.33배의 갭을 벌려주고, 그래야지 설계법에서 제일 상단에서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철학적인 그런 설계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의 안전 여유분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설계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제가 그 콘크리트 강도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잘 이해하셔가지고 어, 좀 이렇게 좋은 내용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